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긴즈TV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알테오젠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너무나도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준 이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왜 이런 흐름이 나와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시죠. 코스피가 마이너스 0.1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2.33% 하락. 그리고 코스피는 외국인 530억 매수, 코스닥은 양매도 2200억이에요. 근데 오늘 알테오젠을 보시면 21선 딱 이 구간에서 갭을 뜨고 나서 주가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오늘 전체적으로 다 빠졌냐면 사실 이 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코스닥 시장의 문제예요. 코스닥 시장이 완전히 그냥 내려 꽂아버렸어요, 오늘. 내려 꽂았어요. 그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금융당국이 하고 있는 게 뭐죠? 금융당국이 최근에 막 이슈거리 나와서 저 PBR 찾기 본격화됐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추진해가지고 저 PBR 종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거의 2주 동안 PBR이 1 미만으로 낮은 주주 환원율이 높은 종목군들 위주로 순매수를 했고,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가 포함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딱 들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그 개인 투자자의 그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말 그대로 본인들의 그 결과에만 신경을 쓰기 위한 저는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 개인 투자자를 위한 결정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물론 이 주가 관리를 하지 않는 회사들, 그리고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지 않는 기업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재하는 필요하지만, 이거를 일본을 따라한 거예요. 이거 일본을 따라했는데 일본과 한국은 진짜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일본은 본인들끼리도 잘 살죠. 그렇죠? 그리고 걔네들은 돈 벌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저축하잖아요. 그냥 쌓아두잖아요. 돈을 네,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인식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이 지금의 이런 상황이 유지가 돼서는 안 된다 해서 이 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증시의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이 결국 이제 저 PBR 종목군들 니들 주가 환원 정책 제대로 안 해? 니들 상장 폐지까지 가고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은 막 올라가면서 원래 내수로 잘 돌아가던 기업군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내고 그러면 저평가를 해소시키면서 증시가 올라간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럼 근본적으로 한국은 어때요? 네? 한국은 이 전 세계 부채 비율 상승이 최고치인 국가입니다. 돈을 막 쌓아두고 돈을 막 그렇게 저축하고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없는 돈도 끌어다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벌써 없는 돈 끌어다가 집 사고 없는 돈도 끌어다가 이런 거 막 하고. 근데 그뿐만일까요? 한국이 넷으로 들어갑니까? 안 되죠. 뭐 수출 규제한다 그러면 난리부터 나잖아요.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예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물건을 팔든가 내가 어떠한 상품을 팔든가 반도체를 팔든가 뭔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전 세계 시황이 불황이면 잘 팔려요? 안 팔리죠. 팔리는 것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이 안 팔리면 당연히 기업군들의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어느 정도 또 잘 팔리면 경기도 좋고 잘 팔리면 실적도 드라마틱하게 뛰고 이제 그러한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반도체 비중이 높았지만 결국 그만큼 기업군들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리스크도 있지만 포텐셜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성장주들을 필두로 이 지수를 신고가를 뚫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의 이제 저평가를 해소시키자라는 그러한 취지의 그런 이슈가 나와주고 난 뒤에 대한민국과 일본은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 정책을 추진해버리다 보니까 이게 성장주들에서 다툼회가 나와주는 거예요. 네? 이제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곧 오잖아요. 금리 인하의 사이클에서 성장주들이 안 올라가면 도대체 뭐가 올라갑니까? 뭐 같이 금 관련주가 올라가야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딱 그런 상황이 발생돼 버리니까 성장주에서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저평가 종목 그래? 저평가 종목 살게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곡소리가 나지. 근데 더 웃긴 건 여기에 대부분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낼 거면 어느 정도 고지를 하든가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빌드업을 좀 더 하고 어느 정도 액션도 좀 깔아두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 PBR 종목군들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여유를 줬어야죠. 그 여유도 주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오늘 작살을 난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알테오젠은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다른 기업군들과 다르게 추세가 깨지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그 구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컵먹을 필요는 없어 보이고 힘내자고요. 이게 참 이래서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무언가를 카피를 하는 건 좋지만 우리 상황에 맞게 카피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금 주식 투자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정책을 낸 사람들이. 네? 냉정하게 따져봤었을 때 저평가 기업군들이 올라가면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업군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 개인 투자자들 얼마나 샀을까요? 제가 보기엔 극소수입니다. 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알테오젠은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27만 주 정도 나와줬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충분히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 나와줄 수 있을 만한 매물을 소화해줬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여전히 중장기적인 추세 유지하고 있으니까 좀 편하게 보셔라라는 말씀드리면 그럼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